주부 김옥추 씨는 되도록 외출을 안 합니다. 허리 아프면 둔러서도 보다가 앉아서도 보다가 뭐 다쳐보면 많이 볼 적엔 한 10시간, 9시간, 10시간은 보는 것 같으네요.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면 근감소증이라든가 체력 저하로 관련지어서 나타나게 되는 온갖 건강 위험도 그런 것도 높아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지내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서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부 김옥추 씨는 되도록 외출을 안 합니다.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악화될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벼랑 뽑고 싶은 거 어디야? 이거 무릎 그전 아픈 것도 저기서 병원에서 여기가 파열됐다고 그때 그러면서 시술을 하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정밀 검진 결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무릎을 덜 쓰는 게 관절을 아끼는 일이라 생각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TV 보는 일이 주된 일과가 됐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또 눕고 싶어지는데요. 누워서 TV 볼 때가 가장 편합니다. 다쳐보면 많이 볼 적엔 한 10시간, 9시간, 10시간은 보는 것 같으네요. 지금 생각에. 허리 아프면 둔러서도 보다가 앉아서도 보다가 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 정말 TV 앞 소파를 잘 안 떠나시네요. 전형적인 좌식 생활입니다. 집에만 또 있으면 우울해요. 또 10월 달 돼가지고 낙엽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쟤네들도 여태껏 잘 살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한 문학관에서 일하는 박현순 씨. 아침 8시쯤 집에서 출발해 오전 내내 이곳에서 일합니다. 관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여기 공연도 하고 이런 자리를 깨끗하게 할 저희가 의무가 있어서 항상 매일 아침마다 치웁니다. 잔디 깎기, 마대질하고 이제 야외 공연장 이거 이제 깨끗하게 풀 뽑기. 패션업계에서 45년 동안 일했던 박현순 씨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나 오늘 일어나면 뭐 하지? 막막한 거예요. 일어나면은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또 일어나면은 텔레비나 보고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소일거리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됐고 지원해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활동량이 많은데요. 여기가 평수가 한 10,0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일하는 곳에 한 6군데 되다 보니 여기 오전에 일하는 시간이 한 4,500보에서 한 5,000보는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안 만들면은 이렇게 뭐 몇천 보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어디론가 출발하는 박현순 씨.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식사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박현순 씨의 오후 일터. 고령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하철 택배 업체입니다. 곧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통일로. 보낼 물건을 받아오는 것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물건을 받아오면 이동 경로를 찾아보고 바로 출발합니다. 초기엔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꽤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동안 이렇게 보통 4-5건 배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하철 택배입니다. 네, 잠깐만요. 잔도 넣고 사인만 하나. 택배 배달 완료. 사는 재미가 나죠. 참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금방 목적지 도착하고 금방 가서 하고 뭐 수당 받고 좋죠. 김옥추 씨와 박현순 씨의 생활 차이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5세) 김옥추 씨는 소화기계 관련 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속쓰림 등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2세) 박현순 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관리 상태가 좋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동량이라든지 활동량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도 아주 정상 범위 안으로 잘 관리가 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당뇨 관리도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 검사 결과 6.4 정도, 혈압도 한 120에 80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대비되는 두 지원자는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있을까요? 24시간 동작 감지기를 착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3일간 샤워하는 시간만 제외하고 수면 시간 포함 하루 24시간 착용해서 신체 활동량을 기록했는데요. 24시간 동작 감지기는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측정, 기록하는 기기로 활동 강도와 지속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옥춘 씨의 경우 초록색 활동 시간보다 노란색 좌식 생활 시간과 파란색 누운 시간, 검은색 수면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당일 에너지 소모량은 132kcal, 걸음수는 2,859걸음입니다. 박현순 씨의 경우 초록색 활동 시간이 가장 많고 그다음 노란색 좌식 생활 시간, 파란색 누운 시간은 거의 없는데요. 당일 에너지 소모량은 486kcal, 걸음수는 15,040보로 기록됐습니다. 김옥춘 씨의 신체 활동량은 박현순 씨와 비교해 에너지 소모량은 27%, 걸음수는 19%로 나타났습니다. 김옥춘님 경우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전체에서 70%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한 7시간 정도 취침을 하셨다라고 봤을 때 30%가 빠지면 40.67%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면 근감소증이라든가 체력 저하로 관련지어서 나타나게 되는 온갖 건강 위험도 그런 것도 높아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체가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면 복직근, 가자미근처럼 지근섬유가 많이 분포된 근육이 주로 활용됩니다. 지근섬유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혈관 내부 내피세포 표면에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 LPL이 분포돼 있어 중성지방을 분해합니다. 만약 좌식 생활 비중이 높아지면 모든 근육이 감소돼서 지근섬유와 지단백질 분해 효소 LPL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 속 중성지방 비중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대사증후군과 중증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활동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의 균형, 흔히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활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저하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다시 또 악영향을 줘서 더 못 움직이게 만들고 질병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지원자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지 근력 검사를 통해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했습니다. 다음 동적 체평형 검사, 평형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혈액 검사와 체질량 지수, 신체 계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치매 검사와 우울감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근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균형도 안 맞고요. 좌측이 이제 아프시니까 좌측이 안 쓰다 보니까 좌측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오른쪽도 근력이 같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활동이 적고 우울하고 다시 활동이 적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악순환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정신건강도 좋고 육체건강도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욕심을 하면은 근력에 대해서는 하긴 하시는데 근데 조금 더 하실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지원자의 체력은 어떨까요?
우선 노쇠 측정 검사. 3개의 설문과 2개 측정값을 평가한 결과 김옥추 씨는 노쇠, 박현순 씨는 노쇠 아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체력 검사. 김옥추 씨는 여성 동년배 기준으로 모두 3등급 이하, 등급 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현순 씨는 남성 동년배 기준으로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근력 항목만은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옥출님 노인 체력 검사 결과 평형성, 협응성, 근력, 심폐지구력에서 다 3등급 이하로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박현수님의 신체활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양적인 것은 충분한데 이 많은 신체활동이 대부분의 저강도 신체활동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건강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권장되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 권장 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중강도 활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 활동으로 일주일에 75에서 150분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신체 활동은 운동량이 없는 좌식 생활,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은 저강도 활동,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중강도 활동, 운동 효과가 충분한 고강도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중고강도 활동이 필수입니다. 두 지원자에게도 개선을 권장했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지내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하면서 조금 서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옥추 씨에게는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 또 근력과 균형감을 키우는 운동을 할 걸 권장했습니다. 박현순 씨에게는 틈틈이 근력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체 근육 보행을 조금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90을 먹든 얼마를 먹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해야지요. 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지하철 안에서 탔을 때 이 배운 그대로 최대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화이팅! 일하면서의 뭐 신체 활동, 뭐 집안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시간을 재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그때 적어두면 제일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루 끝났을 때 하루를 이제 돌아보면서 적어보는 운동 일지를 적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기자님이 좀 미리 좀 작성을 해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체 활동 일지를 써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지는 썼는데요, 교수님.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좀 부족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운동을 많이 해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도 안 좋다라는 게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꾸준히 좀 하셨고 중간 강도 운동 활동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십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적을 때 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 기준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그렇죠. 어려운데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얼마나 숨차냐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숨찬 걸로요? 평소보다 조금 더 숨차면 중간 강도, 많이 숨차면은 숨이 가쁘면 그럼 고강도로 생각하는데요. 땀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마다 땀나는 능력이 다르고 그 온도나 습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요. 조깅할 때 내가 이 정도 숨 찼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강도니까 딴 활동을 할 때도 그 정도 느낌이면은 이제 고강도다 이렇게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찬 정도가 좋겠습니다. 완전 꿀 정보인데요. 그러네요. 숨찬 걸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문학관 관리와 지하철 택배 일을 하는 박현순 씨를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운동을 하시네요. 다른 신체 기능은 뛰어나지만 하지 근력이 조금 부족한 걸로 확인됐던 박현순 씨. 전철에 빈자리가 있지만 앉지를 않습니다. 틈틈이 3주 전에 배운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역시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택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에도 따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시 택배 출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어디서든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긴 박현순 씨. 덕분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할 때는 전에는 운동 안 할 때는 진짜 녹초가 돼서 갔는데 지금은 힘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이 그 힘으로 그대로 해서 배달도 하고 모두 다 하고 나면은 힘이 뭐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자, 저 배달하러 갑니다. 건강하세요. 노쇠 판정을 받았던 김옥출 씨.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꽤 빨리 걸으실 수 있네요. 이전 같으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시간입니다. 김옥추 씨는 복지관에서 하는 발 마사지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좌우로 자극하기.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다니시길 잘하셨네요. 다시 어깨 팔. 오고 가고 할 적에 운동도 되고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배우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집에서 TV를 볼 때도 동시에 운동을 합니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 귀찮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을 찾은 김옥추 씨. 잊고 지내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껴봅니다. 저거는 도토리 나무인가 저게? 지척에 산책하기 좋은 곳을 두고도 그간 집에서 TV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그게 엄청 좋은데 왜 이거 진작 이렇게 안 나왔나 모르겠어.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제. 김옥추 씨의 신체 활동량은 그동안 얼마나 늘었을까요? 다시 24시간 동작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이제는 활동한 초록색 시간 범위가 꽤 늘었습니다. 좌식 생활이나 낮잠 시간은 크게 줄었네요. 에너지 소모량은 2배, 하루 걸음수는 2.8배 늘었습니다. 중강도의 신체 활동량이 지금 조금 향상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가속도를 붙여서 조금만이라도 더 향상을 시키고 그 향상된 수치를 꾸준히 유지를 하신다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출 씨가 신체 활동을 늘린 지 4주 후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빨리. 그렇지. 아유 잘한다. 하지 근력은 70대 비교 자료가 없어 60대 평균과 비교해 봤습니다. 한 달 전에 측정을 했었을 때는 무릎 신전근에 대한 기준치가 60대 여성분들의 기준치에 비해서 다소 약한 근력 단계를 보이셨는데 오늘 측정한 하지 근력에서는 평균 레벨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회복을 보이셨고요. 그 밖에 4주 전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리둘레는 3cm나 줄었고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지수는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기분이 좋고 몸이 홀가분하고 우울했던 것도 사라지고 열심히 내가 좀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나이 들어서의 그 우리 몸과 마음의 모습은 그 자기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일상생활의 활동, 뭐 직업적인 활동, 뭐 취미적인 활동 이런 거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 꾸준히 하게 되면은 결국 전노세, 노세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를 예방을 해서 그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성공 노화가 되는 거죠.